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만 드리는 시니어 안내양입니다. 자가격리가 끝나도 코로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확진 때보다 더욱 무서울지 모를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은 완치 후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니 더욱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게다가 어떤 증상이 보이면 지체 말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후유증 증상과 위험신호 3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중 영상이 마음에 들으시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요즘 코로나가 완치된 후에도 꽤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계 유명 의학 전문지 란셋은 롱 코비드는 현대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학적 도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직 목이 너무 아프다. 병원 약을 먹어도 장기침이 끊이지 않는다. 가슴이 아파 숨을 잘 못 쉬겠다. 머리가 멍해 집중할 수가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최근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2개월, 통상 3개월 동안 다른 진단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는 것을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 또는 롱 코비드, 즉 코로나 후유증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에 걸린 성인 중 최대 3분의 1에서 피로나 숨가쁨 등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전체 확진자의 79%가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고 이 중 19%는 증상이 심해 병원 진료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참고하셔야 할 점은 롱코비드는 비단 중증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증인 분들은 물론이고 무증상이었던 환자 역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롱코비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 무증상 확진자였어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시한 롱코비드 증상은 카고 및 집중의 어려움, 호흡곤란, 숨가쁨, 미각 또는 후각의 변화, 심장 두근거림, 피로, 불면증 등 수면 문제, 흉통, 복통, 두통, 우울증 같은 기분 변화, 월경주기 변화, 탈모, 설사, 발진, 관절통, 근육통, 바늘로 찌르는 느낌 등 크게 18가지입니다만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피곤함이고요. 그 뒤로는 후각상실, 흉통, 만성 기침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롱코비드는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증세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확진 전과 다른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롱코비드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롱코비드가 나타나는 때는 초기 증상이 사라지고 90일가량이 지났을 때부터이며 짧게는 3에서 6개월, 길게는 9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 뇌의 크기까지 작게 만든다고 하고요. 뇌 안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치매의 원인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임에도 코로나 완치 후 후유증으로 병원으로 복귀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 장애 등급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롱코비드의 원인은 바이러스가 공격한 면역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부터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봐야만 합니다. 먼저 가장 크게 주의할 점은 가슴 통증입니다. 만약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가슴 부위에 지속적으로 있을 때에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특히 심장질환의 위험을 상승시킨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올 초 논문에 의하면 관상동맥, 즉 심장의 혈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무려 7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있는 분들, 또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 중년 남성분들은 일반인보다 더욱더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가슴 쪽으로 뭔지 모를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심장내과를 찾아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기침, 호흡곤란 등도 치명적인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 후 폐섬유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폐섬유화는 폐가 딱딱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번 폐섬유화가 된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어 평생 호흡곤란을 겪으며 사실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곧바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의 초기 폐렴 증상 빼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침과 호흡곤란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역시 중요한 신호인데요.
일시적인 피로는 충분히 쉬고 나면 괜찮아져야 하지만 푹 쉬어도 계속 피로하다면 어딘가 우리 몸이 알지 못하는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질병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병원을 찾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주의하실 점은 당장 병원 검사에서 진단이 안 나오고 별다른 처방이 없다 하더라도 코로나 후유증의 특성상 천천히 시간을 두고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추적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롱코비드 증상이 언제쯤 회복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고에 따르면 앞서 말한 큰 질환이 아닐 경우에는 가벼운 약 처방을 받아 증상을 완화하면 대부분 1년 정도 후에는 호전된다고 하니 너무 큰 걱정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면역력을 키워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상흔해서 천천히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에 한 번이라도 걸리신 분들은 무증상 확진자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확진 전 상태와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다른 점이 있으시면 꼭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조금 더 개인 방역 잘 지키고 개인위생 신경 쓰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코로나 후유증 빨리 없애는 방법과 완치 후 면역력 올리는 데 좋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하셔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꼭 필요한 정보 먼저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